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되는데, 오늘은 시장 종목들보다는 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얘기할 것은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디폴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위기 국면을 맞았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디폴트 및 이런 테이퍼링 축소, 그 다음에 뭐 국채금리 상승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인데, 지금 미국의 이런 경제 상황부터 해가지고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헝다그룹 이런 것들 해가지고 현재 글로벌 시장의 이런 자금의 이런 순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전력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과 ESG 경영하고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가스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단은 현재 미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이 사실 이 디폴트 현상에 대한 우려감은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거의 한 이제 3주 전부터. 예,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이미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위기가 다가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만 나타냈을 뿐인데, 지금은 요런 디폴트에 대한 이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 셧다운은 피해도 디폴트의 인프라 법안까지 첩첩삼중이라는 이런 뉴스 기사들.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를 조정 못하면은 미국도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그 부채들에 대해 돈을 갚을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못 갚는다라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미국은 코로나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예, 그런 이제 기술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경제를 갖다 좀 더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비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경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좀 이제 침체된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갖다가 많이 이제 많이 풀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풀었는데, 푸른 거에 비해서 지금 돈을 갖다가 다시 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돈을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 국가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프라 법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채무 한도를 갖다가 이걸 갖다 갚아야 되는 연도를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가 이제 의회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1일부터 예정되던 셧다운을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 지금 하원에서도 이런 이제 셧다운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예, 임시 예산안을 갖다가 이제 통과를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미국의 디폴트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사단 보면은 뭐 똑같이 이렇게 셧다운 위기 넘겼는데 여전히 디폴트 우려는 계속해서 남아돈다. 예, 거의 올해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디폴트 우려를 가지고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디폴트 현상이라든지 이런 채무적인 관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라든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시중 은행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많은데, 그 한국은행에서 정해준 그 대출의 한도를 갖다가 지금 이제 거의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면 금지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가계대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속 금리를 올려서 그렇게 대출을 하니 해줬고, 이런 것들 대출 금리를 많이 올림으로써 이제 다시 돈을 회수하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지금 전 글로벌적으로 돈은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을 지금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데, 그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국가에서는 이제 일단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이제 회수를 해야 되죠. 왜냐? 국가에서는 나중에 또 다른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다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유동성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돈은 너무 많이 풀어서 돈이 없는 거야, 국가에. 그러니까 그 돈을 만약에 없으면은 나중에 다시 이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유동성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나라가 이제 그만큼 이제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돈을 회수할 때는 회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자금 회수를 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지금 요런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풀었는 것들, 그 양적 완화를 했는 것들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을 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좋죠. 예, 소비를 많이 해주고 그런 소비를 많이 해줌으로써 이제 경제가 좀 더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고, 거기다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런 경제하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가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도 안 좋은 상태고, 고용 상태도 지금 사실상 좋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자니 경제가 오히려 더 침체될 것 같고, 경제가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돈을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위기감으로 이제 나타날까봐 그런 우려는 드는데, 그렇다고 돈을 이제 다시 회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양적 완화를 그대로 둔다고 하니 지금 이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 가 있고 주식시장에 가 있으니까 거품 우려부터 해가지고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그리고 양적 완화를 끝내고 테이퍼링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것도 돈을 회수한다라고 했을 때 뭐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에 타격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지금 미국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 그래서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도 1.59% 하락.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 국가 차원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국채금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국채금리를 올림으로써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이런 사람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이자를 주면서 그런 것들마다 보장할 수 있는 증서를 주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갖다 발행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그거 아니면 아예 돈을 새로 찍어내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돈을 새로 찍어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돈이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이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돈을 계속 찍어내게 되버려. 그러니까 돈은 함부로 찍어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국채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자금을 갖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지. 끌어들이고 자금을 좀 이제 모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국채금리가 일단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증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 산업부터 해가지고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다 아직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상위 종합하고 이쪽에 중국 증시는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10월 1일 11시 반쯤인데 지금 일본 증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52%로 이제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만 해도 1.41%,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8%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미국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각 나라에 대한 이런 디폴트 현상도 물론 이제 언급이 안 됐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금의 이런 이제 유동성이. 그걸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80원대. 그만큼 테이퍼링이랑 인플레가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크다라는 거,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물론 다른 영향들도 많습니다. 네, 지금 뭐 물류 대란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재고나 이런 것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산업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산업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직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이제 경제가 지금 자금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산업 동향이 지금 많이 안 좋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그냥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하락을 불러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 이 지금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지금 전력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알아가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석탄이 부족해요. 네, 석탄이 부족해서 지금 올해 겨울철 난방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중국이 전력난이 생긴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로 중국하고 호주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해진 상태죠. 예, 물론 호주가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뭐 동맹도 이제 많이 맺고 이제 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런 반중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중국한테 석탄을 이제 호주산 석탄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제 교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느낌이 되는데 거기서 그 물품 중 하나가 바로 석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탄이 안 들어오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들이 다 이제 이런 공장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석탄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이제 지금 이제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지금 전기나 이런 것만 사용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탄소 중립부터 해서 ESG 경영.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니들 나라라든지 아니면 니들 기업에 대해서 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 니들은 교류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 뭐야 이제 유럽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다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인프라는 부족한데 근데 전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는 부족한데 ESG 경영부터 탄소 중립은 맞춰가야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런 석탄부터 해가지고 이제 석유 이런 것들이 ESG 경영 탄소 중립에 굉장히 안 맞는 그냥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워낙 공장 이런 거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안에 사람도 물론 많죠. 예, 근데 공장 이런 것도 많은데 근데 석탄까지 안 써버리니까 결국에 전력난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천연가스값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은 석유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망에서 지금 석유가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석유를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석유를 갖다 옮겨줄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할 만큼 지금 이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스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석탄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그런 전력망을 빠르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남은 게 천연가스라는 거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천연가스를 갖다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스 값이 상승하고 있고 다른 이제 나라에서도 지금 석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쓰여져 있다야 되는 말인데 근데 그런 쓰여져야 되는 곳에 그거를 갖다 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에너지 자원이 바로 이제 천연가스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천연가스 값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런 에너지 대란 위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면서 네, 앞으로의 전력망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디폴트부터 해서 테이퍼링 축소, 국채금리 상승, 그다음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전력난부터 해가지고 이런 ESG 경영과의 그런 이제 연관성,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일단은 종목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탐색하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악재가 많은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도 조심해서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시장이 아무리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그 종목의 지수의 차트에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시장 상황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서 계속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글로벌적인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물론 그런 글로벌 상황들에 있어가지고도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 기업의 실적보다는 지금 그나마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 요런 이제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요런 것들은 지금 당연히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기술주부터 해서 요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하락의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추세를 굉장히 이제 깨고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추세는 이미 깨졌어요. 하락장 이제 거의 초반에 이제 하락장에 거의 이제 초반에 이제 진입한 상황이라 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만큼 지금 추세는 이미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응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요런 것들은 재료 소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거예요. 시장 안에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이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일단은 먼저 확보가 되어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너무 불안정해요. 네. 그런 건데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은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만은 지금 이런 물류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 거 아시죠? 예, 원자재 가격도 지금 상승을 이미 많이 했는 상태고 특히 철강이나 이쪽은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려버렸어요. 네, 지금 가스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그냥 단순히 그런 이제 자재들이 단순히 그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원자재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자재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자재를 갖다 자재들이 필요한 그런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도 그런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자재들이 지금 수입을 못 하고 있고 자재들이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제조업들 이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제 사용해야 되는 곳들 실질적인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안정히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이런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고용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상태가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라에서는 이제는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올려도 되겠구나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여러가지 국가에서는 이제 자금을 회수하려고 금리를 인상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좀 거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테이퍼링을 이제 좀 이제 축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부터 해서 요런 테이퍼링 그 다음에 뭐 금리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요런 재료 소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요런 악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매를 안 하고 관망하는 자세도 충분히 그거는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지선을 많이 이탈한 종목들은 사실상 그냥 빠르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좀 더 하락이 이루어지고 지지되는 구간을 갖다가 이제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매매를 시작하셔도 오히려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 잘 대비를 하신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하락은,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거는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위기일 때 더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증시가 상승할 때는 편안하게 상승하는 걸 뭐 맛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승하는 거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락장이 대응이 어려운 만큼 하락장에서 대비를 많이 하셔야지 나중에 정말 다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그때 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많이 주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투자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시장 브리핑을 앞으로는 계속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시장에 악재가 많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종목들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지금 종목들이 끌려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종목들 분석보다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브리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